단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닷컴 버블, 이게 전부 대통령 선거 있던 해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하니까 선거가 있던 해에 초대형 조정들이 왔었어요. 미국의 선거라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왔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4년마다 있는 이 선거가 그렇게 영향을 줘왔고 특히 재선 때는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임 중인 대통령이 자신이 후보이기도 한 거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날아가고 하는 부분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재정 정책이 됐던 뭐 어떤 방법이 됐던 하반기에는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닷컴 버블 이게 전부 대통령 선거 있던 해에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하니까 선거가 있던 해에 이 초대형 조정들이 왔었어요.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11월 선거 전에 막상 지금 이제 6월 달 사실 보면은 위험 요소들은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 뭐 좀 AI 종목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최근에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날라가고 뭐 그 종목들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지수에 대한 이 기여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날아가면은 지수 자체도 좋아 보이고 하지만 사실 반대편에 안 좋은 영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또 다른 국가들 대부분 좀 어렵고요. 우리 주변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표정 좋은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 시장의 크래시는 올 수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돼서 올지는 모르지만 뭐랄까요? 대선 전에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까지도 뭐 좀 랠리를 해왔지만 그거를 너무 그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도 위험하다.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캐시를 한 20% 정도는 그냥 아예 깔고 가라. 진짜 큰 조정이 오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캐시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사실상 투자의 심리적인 갑옷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가 캐시를 좀 일부 항상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막상 그 크래시가 오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빠지거든요. 투자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기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금도 같이 빠지거든요. 예, 가장 좀 안전해 보이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빠지냐면 전부 현금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지션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는 해야 된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몰빵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일수록 한 방에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원래부터 친 크립토는 아니었습니다. 예, 지난 재임 때도 그랬고요. 그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뭐 비트코인을 전 뭐 이전부터 좋아했으니까 트럼프가 트위터를 한창 왕성하게 할 때도 달러를 극찬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좀 다소 부정적인 멘트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트럼프가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도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도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실제 그 크립토 시장의 영향력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런 그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 또한 전략 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저에
그 채굴 기업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채굴 기업들 채굴해가지고 전부 우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찍었으면 좋겠다. 뭐 사실 그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채굴하는 것들 진짜 미국 내에 계속 좀 리테인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채굴 기업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약간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전향을 한 거죠, 트럼프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지율도 뭐 분명히 올라갔을 거고요.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는 크립토 대통령이다. 약간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 같아요. 반면 바이든 또한 이제 사실 지난번 우리가 이더리움 ETF 승인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될 때도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좀 살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 표라도 잡아야겠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구도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됐죠. 그건 아마 트럼프가 원해가지고 된 구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구도가 됐고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고 크립토가 망할 것 같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선거는 선거고요. 선거가 된 이후에 그 4년이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4년이 진짜 재임의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진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때이고 재선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국익에 앞서는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거고요. 크립토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산업 육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 과거에 힐러리 캠프 쪽에 이제 뭐 등용될 뻔도 하고 했던 그 레리 핑크 지금 블랙락의 수장이죠. 레리 핑크는 이제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완전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뭐 그랬던 레리 핑크가 사실 지금 이런 크립토 씬을 또 그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산업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무조건 크립토 싫어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예. 트럼프는 사실 밈코인을 논하기 이전에 트럼프 NFT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재작년이었나? 트럼프 NFT가 있었고 그 NFT는 트럼프가 트럼프 캠프에서 직접 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트럼프가 NFT에 관해 직접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당시에 그 판매하는 페이지에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처음 판매할 때 저도 샀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트럼프는 그라운드를 선거를 하기 위한 그라운드를 진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이런 뭐 블록체인 씬이라고 할까요?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어떤 움직임이었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밈코인 가장 유명한 게 마가거든요. 마가가 뭐냐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에크로님을 따가지고 MAGA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코인을 발행한 거는 이제 트럼프는 아니죠. 누군가가 발행을 하고 트럼프의 지갑에다가 이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뭐 한 100억 이상의 어떤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요. 근데 트럼프 자체가 제가 보면은 인터넷의 하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도 사실상 이 크립토 씬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제 트위터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여론도 조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위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트럼프는 트위터의 제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계정이 잘려갖고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쪽 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밈 현상들 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그들의 사이에서 어떤 유행을 선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밈을 갖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크립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스탠스가 바뀌었다, 난 지지한다 이런 걸 했을 때 트럼프 관련된 밈이 이제 폭등을 했고 그 이후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체인별로 뭐 트럼프 관련된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은 뭐 관심 갖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잠잠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데일리로 마켓을 이제 매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가장 많이 내린 코인들은 뭐 시총 100위권으로 보든 300위권으로 보든 항상 밈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왕성하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 밈 코인들만 가격이 좀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받았고 일부 밈 코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격 하락이 적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밈코인이 왜 잠잠해졌냐라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알트코인들 중심의 밈코인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전 예스. 예, 여전히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밈이라는 섹터입니다. 예, 여전히 그러하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밈이 제일 세게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밈이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는 이유는 뭘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코인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2016년도 뭐 17년도 새로운 알트코인들 만들어지고 할 때는 정말 그 누구든지 대중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ICO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더리움은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걸 샀던 사람 중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될 수가 있었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이더리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뭐 아주 좋은 개발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팀들, 막 블록체인에 뭐 어떤 새로운 걸 혁신하겠다 나오는 팀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 코인들은 전부 이름이 알려져 있는 VC들이 초기에 이제 VC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그 자금으로서 사업을 초기에 영위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한 다음에 중화거래소에 등장하면 그때서야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밸류가 많이 높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더리움을 완전 초기에 사야 되는데 이미 이더리움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돼가지고 상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시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리턴에 대한 기대치도 높거든요. 여기에서 연 수익률 10% 정도 먹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크립토를 그냥 완전 노출하고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적어도 두세 배, 많게는 뭐 100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튀겨져 가지고 상장되면 보통 또 가격이 바로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미 투자된 것들 그다음에 뭐 팀 물량 이런 것들 이제 언락 스케줄을 따라 가지고 계속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밈코인들이 등장하는 방식은 과거 이더리움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페어 론칭 해가지고 완전히 밸류가 아주 작을 때 우리가 그냥 뭐 PD님 포함해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갖고 스타트업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쨌든 가능성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아주 낮은 밸류로 투자를 받아도 5억, 10억 밸류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팀만으로도. 예. 그런 밸류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밈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밈코인들을 가지고는 100배, 1000배, 만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들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 밈코인 제작 비용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누구나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밈코인들이 좀 많이 각광받는 겁니다. 그리고 밈코인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잘된 밈코인들은 그 중에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또 실질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시바이누 같은 그런 걸 보면 단순 밈코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시바이누를.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그 참여자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밈코인들이 각광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재밌죠? 예. 그래서 밈코인들이 하반기에도 저는 주목받을 걸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 투기적이어서라기보다 시장이 스마트해서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를.
진짜 기회가 살아있는 곳을 그렇죠. 찾아간다는 예. 거죠. 남들이 다 해먹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으려고 상장되는 코인들 싫다 이거예요. 예. 차라리 내가 키워가지고 그냥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같은 데서 아주 초기에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래량도 많아지고 저기 뭐야 저 시총도 좀 커지고 하면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하나씩 둘씩 상장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위험이죠. 고위험이지만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의 리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크립토 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에 사실 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저도 사실 오히려 그런 포트폴리오도 괜찮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립토 포트에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일부 그 좀 위험한 어떤 베팅 할 수 있는 것들은 밈코인 같은 것들을 좀 잘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뭐 아주 주요한 어떤 인프라가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 발굴해 가지고 뭐 중기로 끌고 가고 몇 년씩 끌고 가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밈코인을 그냥 색안경을 끼고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왜? 그 배경을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항상 남들보다 부지런하거나 번거로운 것들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비단 투자가 아니라 그냥 저기 뭐야 우리가 뭐 3D 업종 사실은 똑같은 뭐 커피 서빙하는 것보다는 돈 더 잘 벌지 않습니까? 시급이 높고 예.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좀 더 뭐 더럽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시급이 당연히 더 높죠. 투자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내 거래소도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밈코인들 조금 상장시키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밈코인 상장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총 100위권 내에 밈코인에 8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상위권 거의 10위권에 와 있는 2개만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밈코인들은 어디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느냐? 이제 해외 거래소에 가야 돼요. 해외 거래소. 예.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 트래블로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그 거래소들 중에 일부가 밈코인들을 취급하고 있고 그 거래소에도 없는 거다 하면 또 그 거래소에서 트래블로 되어 있는 데서 또 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야 되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사실은 제일 원시적인 영역이죠. 대신 거기는 또 별도의 자기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지갑을 처음 쓰는 분들은 또 번거롭거든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사실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초기의 프로젝트들을 만날 수 있기는 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업비트에 상장될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이미 밸류가 상당히 높겠죠. 예. 그 이후에도 가격이 더 상승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미 성장한 거죠. 이제 본인이 사실은 그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그래야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업비트에서 샀는데 100배를 기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예. 업비트는 거의 마지막에 상장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장에 대한 규제 같은 부분들이 좀 더 타이트한 면이 있고 특히 뭐 규제도 규제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더 타이트하게 하는 면이 있어 보여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상장하는 거래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그래서 정작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거기 사는 거는 오케이. 어차피 성숙한 코인이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유망한 알트코인을 발굴하겠다? 발굴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라운드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방식의 어떤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가지고 아주 소액이더라도 초기에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밈코인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망한 거를 아주 초기에 발견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100배, 1000배, 만배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10만 원 가지고도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은 그런 걸 기대할 텐데 현실적으로 업비트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뭐 다 장단이 있긴 합니다. 좀 더 리스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누구나 이런 거 다 하라고 등 떠밀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장단이 있고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 갖고 안 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밈코인은 좀 어쨌든 각광받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이고 그리고 밈코인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